저 그 상황은 알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보냈어.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한테 야, 이런 텔레그램이 왔는데 이거는 나를 물먹이는 거잖아. 라고 했는데 이준석은 그거를 선의의 조언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한겨레 취재를 보니까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그 내용 자체가 김해로 옮기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정확히는 김해가 비어있다. 의원님 언제까지 다른 지역구로 간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도자료를 내라. 김해로 간다고 말로는 안 돼. 김해로 간다고 보도자료를 내라.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준석 의원은 선의의 조언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지. 그 말에 신경 쓰지 마. 근데 이게 선의의 조언인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차나 말을 쪼를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 너 이쪽으로 가. 그냥 내가 볼 수 있게 아예 보도자료를 내. 그러면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위에서 너는 이렇게 옮기고 너는 이렇게 옮기고 너는 없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준석은 격가지고요. 그치. 지금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느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김영선을 꼬드겨서 폭로하게 만들어서 공천을 흐트러뜨려 했다. 이쪽 논점으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계속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면 계속 이준석.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고 명태균이에요. 이 세 사람이 어떤 공당의 공천에 개입을 해서 실현시킨 아주 말하자면 엄청난 국정농단에 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준석이 낙동강 오리아된 김영순 전 의원을 칠불사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본인의 당의 이득이 될 만한 사안들을 논의한 것들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전체 그림에서 한 5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95는 명태균이 중요한 거는 지금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내용은 김영선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나와 김건희 둘이 받은 게 있는 것이다. 이 보도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걸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 실현을 사적인 사람이 실현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바라보고 공세 포인트를 하는 부분들이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팬들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이 문제다. 이준석이 뭔가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과 명태균에 뭐가 있고 이준석이 개혁신당에 돈을 좀 받으려고 김영선을 꼬드긴 거 아니냐. 결국에는 모든 게 이 사안이 이준석이 그래서 처음부터 뉴스토마토에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공개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황이지만 팩트는 명태균이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내용을 통해서 했고 말한 대로 김건희 여사가 24년도에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자 창원에서요 옆으로 갈 때 보도자료를 준비하셔서 고리 간다 하세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 22년도 6월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정말 그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면 사모하고 통화했고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저는 22년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명태균 씨의 증언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라고 김영선 의원에 대한 추천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설득을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요. 그래요? 그 내용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그 기사 내용에 저는 그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고발해서 뉴스토마토에 답을 이제 법적 조치를 했으니 이제는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이제 답을 해야 돼요. 저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축을 좀 몰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의원 관련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왜 이 사안을 축소를 하고 있느냐 이 분이 요 대목인 거고 1차라고 표현하셨던 2022년에 결국은 공천 준 사람이 당시 이준석 대표 체제여가지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평론가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은 제가 볼 때 개혁신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을 하고 텔레그램을 보내고 지역구로 옮기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 그때는. 생각도 든다. 왜냐면 우리는 볼 때 충격적인데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네. 그 공천이 실현이 됐든 안 됐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국민의힘에 있었거든요, 이분들. 그렇죠. 천하람 의원도 있었고 이준석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발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말들이 많았으면 일반적이었으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텔레그램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손해 좋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네. 장사할 거리는 잘 안 되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픽한 사람이 공천이 된다면 모를까 뉘앙스가 좀 오늘 이준석 의원이 올린 글이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막 생각하기에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픽한 인물이 뭐 공천까지 됐으면 모를까 이거 갖고 약하지 않겠어요? 좀 약한데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뉘앙스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익숙해져 있으면 김건희 여사 체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으면 그 정도까지 이 감각의 역치가 낮아져 있느냐 이걸 오히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와 명태균, 윤석열과 명태균은 도대체 얼마나 왜 친했길래 취임식에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호가호의를 할 수 있고 무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던 거잖아. 그렇잖아요. 최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뭐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도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판사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믿은 거잖아. 아, 이 사람은 전략가고 이 사람은 위와 연결이 돼 있고 이 사람은 나에게 공천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메신저인데 영향력이 있는 메신저다. 그 사람들이랑 친하다.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윤석열 씨 부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도와줬어야지 이 정도가 되지? 아무나 친하나? 나는 그게 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주로 경상도 창원 쪽에서 주로 거주를 하셨던 분이고 서울 정치 무대는 없고 그런데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다. 무슨 뭐 함성득 함성득 교수랄지 뭐 검사 출신들 누구랄지 이런 사람들은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다. 뭐 이러면서 같이 술 마셨다. 이게 있거든. 근데 예.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들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그 동네 다니면 지방 유지들이나 지방 조폭들이나 지방의 지하 세계의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예. 왜 알게 됐느냐? 그분들이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동네를 뺑뺑이 이제 돌면서 돌잖아요. 예. 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동네의 유지가 누구냐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수원, 뭐 이렇게 큰 데는 별로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원 이런 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인천까지도 별로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 충청도나 뭐 강원도나 이제 경기도 서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요 동네에 그 지역 유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유지들 간에 무슨 선도위원 모임 뭐 무슨 모임 해서 이제 이런 또 지방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각종 이 모임들이 있어요. 총동창회 무슨 동문회장이 무슨 사업가들의 모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간 사람들, 특히 이제 가족들을 안 데리고 가는 그런 검사들은 실제 처음에 가가지고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라인들에 먼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 그리고 나면은 요 안에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꼭 껴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의 그런 사업을 잘하고 지역에서 뭔가 일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사활이도 좋고 실제 돈도 좀 움직일 수 있고 이 어리버리한 서울에서 온 사람들 좀 잘 우쭈우쭈 해주고 영감님 하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몇십 년 동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숨 빼만 돌고 나면 사실은 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 이제 나의 라인들이 생겨나요. 어느 지역이든 영호남이든 네, 강원도든 충청도든 되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특수부만 했기 때문에 지방을 잘 안 가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럼 서울에 있었었고 그 근처에만 이제 있었던 일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다 연주를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방에서 이제 뭔가 이 사람하고 이제 끈을 맺어야 되는데 지방이 돈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런 걸 잘하는 네. 게 바로 김건희라는 거죠. 그런 연주 같은 걸 잘 만들어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를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본인은 누구든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 내가 무슨 계획만 세우고 내가 무슨 떡고물만 던져주면 저기서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있는 중인데 중간에 검찰총장 되기 전에 한동안 툭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도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특검하면서 또 한꺼번에 갑자기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침이 이렇게 심한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 중이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내가 대선 후보가 되려면 과연 가능하냐. 내가 어디를 해야 되냐. 그분 좋아하는 그 천공이든 누군데도 물어보고 어떻게든지 이 인프라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인프라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움직였던 나와바리가 이쪽이면 죄송합니다. 이 왼쪽이면 자기네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국은 대선은 전국이니까 그러네. 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면 그 사람들 포섭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동네 살면서 유지라고 하면서 난다긴다 하면서 일단 말이라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와요. 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M이었다고 보고 이 M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움직여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대선 때 그때가 아니라. 아, 그때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 밑에서부터 계속 이 사람도 이제 지금 판 돌아가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났어. 그러면 이쪽 라인은 죽었겠지. 하지만 여기서 영영 죽나? 아니지. 문재인 됐다고 치고 좀 보니까 이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 이쪽이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윤석열이야. 이 영남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영남권에서 힘을 실어줄 만한 후보는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울에도 올라오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서울에 많이 오고 그래서 여자들 특히 이제 자기가 잘하는 자기는 역술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그런 종류의 뭐 역술, 사주, 공부, 뭐 명리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좀 해주고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고 이거 여자 국회의원들이 그런 건데 깜빡 죽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 같이 엮여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고수도 어떻게 보면 정치 고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 굉장히 좀 박학다식한 분들이 네. 많기는 해. 정치 브로커.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나쁜 뉘앙스인데 나쁜 뉘앙스로는 정치 브로커고 좋은 뉘앙스로 하면은 지역 사업가. 그렇지. 사업가. 창원의 사업가, 좋은 날의 사업가. 예.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창원에 명시들이 있어요. 창원에 집성촌이 있거든요. 집성촌이 아마 그 명시인 것 같고 창원 쪽에 이렇게 소문해 보니 이분이 꽤나 유명하고 특히나 뭐 이제 안상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올라가? 그 라인부터 해서요 이분을 거쳐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 OTT에서 삼식이 삼촌 아시죠? 보셨나? 삼식이 삼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많은 여러 가지 이 인프라를 지역에서 해놓고 유명인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요. 근데 해결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능력이야. 그렇죠. 그거 능력이야. 브로커가 타율이 좋아지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명태균 씨는 본인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실행까지 옮길 수 있는 고수의 반열에 오른 고도의 정치 브로커다. 저는 창원의 삼식이 삼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식이 삼촌은 좀 의리도 있고 사람이 그래도 지금 우리 있으니까 지금 막아주려고 고소고발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추가보다 못하게. 자기가 건드린 애들은 어쨌든 살려주려고. 사람들 다 굶어도 삼식이 삼촌 밑에만 있으면 밥을 안 굶는다. 봐봐요. 김영선 의원을 전 7불사에 데려간 것도 김영선 의원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명태균 씨가 이제 그다음 출구 전략을 명태균 씨가 있었지, 끌고 같이. 갔어요. 김영선 당신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1월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라는 이 말하자면 그 명태균의 고도의 그 최고점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작동 24년도에 안 된 거지. 그래서 김영선이라는 전 의원을
다시 이제 그 창원에 못 지킨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좀 삐그덕거렸어요. 좋아요. 그럼 거기서 깨진 거지. 질문. 사실 후보들은 많아요. 후보들은 왜 많겠지. 우리가 굳이 김영선을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명태균 입장에서 22년도에 선택을 했죠. 픽을. 한 번 선택했죠. 이제 한 번 선택한 거는 뭐냐면 보통 그런 거예요. 한 번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게 바로 이제 주고받는 이득이나 뭐가 있겠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이 되는 게 가장 국회부의장? 네, 국회부의장 하는 게 자기의 그거였어요. 원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들어와서 잠깐 머물고 이번에 24년도만 들어오면 부의장 순서였거든. 그래서 그걸 하려고 목을 맸고 명태균 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합이 맞아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토마토의 추가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뭐 3천만 원 정도 지금 위자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추가 보도만 막자라는 사안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